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벌써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좀 알찬 5월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궁금하고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업데이트를 특히 4월에 많이 못했었는데 공채가 좀 본격적으로 대한항공 공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 케어에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5월 3일까지 최종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현재 크루투데이에서 공부를 한 달 이상 했던 학생들 중에서 총 12명의 학생이 최종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수강이 끝난 학생들도 저와 좀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그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12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종 면접은 정말 빠르게 또 그리고 학생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답변하기 힘들겠다 하는 형식으로 일단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5월 2일이거든요. 촬영하는 날짜가. 근데 아시아나 2차 면접 합격한 학생들은 오늘 신체 검사, 건강검진, 재검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한 학생이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그 학생이 어떻게 좀 되는지를 보고 한번 학생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줘도 좋냐라는 동의를 구한 다음에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오늘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중반기,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펙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격생들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스펙을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대한항공 최종 면접에 올라간 12명의 학생들의 스펙을 좀 살펴보면요. 600점, 토익 600점대부터 800점 후반까지의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600점대인 학생들은요, 무조건 스피킹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오픽은 IM2 이상, 토익 스피킹은 6 이상부터 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항공사마다 이건 다 다르지만 대한항공은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펙이 높으면 유리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펙이 낮다고 해서 이 학생을 면접에서 불이익을 줘서 떨어뜨리느냐,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계속 600점대인 친구들도 합격을 했던 사례들이 많았고요. 항공과가 아닌 비항공과를 졸업한 학생들도 600점대 플러스 스피킹 점수를 보유를 해서 합격한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뭔가 특출나게 다른 학생들보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스펙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고득점도 좋지만 이 스펙 외적으로 내가 어떠한 역량을 면접관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면접관 분들이 여러분의 스펙을 보고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겠다, 못하겠다를 평가를 하시기보다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실성 정도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영어 면접을 무조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어 면접에서 어느 정도의 리스닝과 그에 알맞는 스피킹이 되는지 이 정도만 좀 준비가 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득점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하겠느냐라는 거를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이번에도 여러 학생들이 있었지만 900점대인 학생들, 실무에서 불합격했던 학생들도 있고 임원에서 떨어졌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여러 명의 학생들을 보면서 대한항공의 기준에는 스펙이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실제적인 통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는 너무 스펙에 올인을 해서 기타 다른 면접 준비라던가 뭐 본인의 이 영어 점수 이외의 스펙을 세우시는데 스펙을 준비를 하시는데 좀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스펙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항공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항공사들의 기출 문제를 조금 살펴보시면 그 학생들이 스펙이 높아서 붙었다라기보다는 이 정도 스펙을 준비한 학생들은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겠구나.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퀄리티 있게 답변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펙이 높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요즘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때문에 그런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이 1차원적이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접관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중반기,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때까지 계속 시간을 뒤로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정말 내가 영어 스킬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다양하게 좀 시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본인의 좀 생각을 길러서 면접에 있어서 스피킹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익 성적은 제가 여러 학생들을 좀 주변에서 보면서 고득점을 원해서 계속 이런 공채를 미루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영어 시험이 특히나 그쪽으로 조금 시험 스킬이 없는 친구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런 공채 시즌을 다 놓치고 나중에서야 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가 되면은 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적이 조금 낮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은 메꿀 수 있는 학생이라면 좀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 좀 답변의 질을 향상시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월이 정말 꽉 찬 5월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장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펙적인 부분 6월 공채가 다가오기 전에 좀 잘 준비를 해주시고 그 외적으로 나는 어떻게 조금 생각을 길러볼까, 어떻게 내가 면접에서 조금 더 답변을 효율적으로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책도 저는 다양한 분야를 좀 읽고 있고 사실 이렇게 기출문제 정리를 하면은 그냥 학생들한테 나눠만 주는 게 아니라 저도 다 제 답변을 만들어 봐요. 이 답변이 정말 타당한 답변일까? 학생들이 이런 답변을 좀 비슷하게 면접에서 했을 때 차별성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만큼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촬영하면서 보니까 에어부산이 공채가 또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중반기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늘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스터디, 6월 수강 신청 지금 블로그에 제가 업데이트를 해두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씨 따뜻한 5월 알차게 보내고 금방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세요.